네, 오늘은 2024년 6월 25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레이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미국은 순환매, 한국은 이렇게 제가 타이틀로 좀 잡았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뭐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과 S&P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6% 하락을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5%, 퀄컴이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술주들은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가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붕괴가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대신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고요. 금융주, 제약주, 소비재, 전력주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전에 일단은 시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미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뭐 278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한 번 더 뛰어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항에 걸려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게 830포인트에서 88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855포인트 85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해운, 종합물류, 홍해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정유주도 역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 동안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4일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미국에 5조 7천억을 투자해서 새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비만 관련주들 올라갔고요. 반도체주는 사실은 뭐 하락을 하는 모습 나타나긴 했지만 뭐 오후 들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하락 출발한 반도체주는 뭐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는 아마 자동차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의 지정학적 갈등의 수혜자가 되게 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추월 차선에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 현대차 인도 IPO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IPO에 성공을 하게 되면 현대차 꽤 큰 돈을 만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자동차 부품 및 산업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뭐 이쪽으로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뭐 리뷰 먼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만 쫙 얘기해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그냥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그냥 차트를 따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앞터바이오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뭐 바이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같이 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냥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급적으로 어 누군가가 들어온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면 개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올랐어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아마
뭔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는 저도 모르겠죠. 그런데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박스권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9,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900원 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7,400원 있죠? 7,400원은 손절가입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7,550원 있죠? 7,550원도 제가 생각하는 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7,400원은 무조건 손절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언급을 해드렸던 9,500원에서 9,900원까지 보셔도 되니까요. 뭐 기존에 앞타바이오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지금부터 타이밍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열관리 소재업체 나노팀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는 방열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BMW 등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는 나노팀이 상승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15,4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6,000원이 지금 저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물론 거래량이 중요할 겁니다. 거래량이 중요하겠지만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반등이 좀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확인해 볼게요. 여기 거래량 동반되고 더 많은 거래량으로 정리가 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가 많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여기인데, 그러면 나노팀은 결국은 16,500원이 물려 있다라는 거죠. 15,500원에 물려 있기 때문에 16,500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17,500원대까지 볼 수 있고요.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레뷰코퍼레이션. 오늘 카페24는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고요. 레뷰코퍼레이션은 어제 안 올라가고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흐름이 조금 다르네요. 두 개의 흐름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제가 어제도 레뷰코퍼레이션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상승 추세를 쭉 거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탈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상승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유튜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뭐 실적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지 저항을 쭉 거보게 되면 12,500원 부근이 이전에 지지가 나왔다, 저항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뛰어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좀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 원은 한 번은 돌파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어지길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가 안 되는 건데 LX 세미콘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보자 더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거든요. 원래는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3분기부터 실적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9만 원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은 82,000원대입니다. 8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86,000원, 86,000원 돌파 시 92,500원대까지 그냥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뭐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3%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손절가 대신 이거는 꼭 잡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미코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미코젠이 M&A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매각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소부장 국산화는 국산안보 배질 레진 사업 본격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5,5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물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5,500원 떨어지기 전에 뉴스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좀 안타까운 걸 하나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7%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면 내일 중요한 건 6,500원이에요. 이 6,500원을 돌파를 해주면 다시 한번 7,9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5,500원 있죠? 여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한국 무브넥스예요. 아미코젠 말씀을 해드렸고 한국 무브넥스 자동차 종목이죠. 자동차 종목이고 오늘 자동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나오지는 않는데 주가는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박스권은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5,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4,500원 사이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500원 부근에 와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200원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가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진짜 잘 나오면은 뭐 만 원도 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5,900원 있죠. 5,900원 이 5,9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5,2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리고 여전히 손절가는 4,600원 수준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서 앞타바이오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앞타바이오까지 넣어놨는데 일단은 뭐 앞타바이오는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5개의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CC 해운입니다. KCC 해운인데요. 뭐 물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KCC 해운 실적은 나오지는 않지만 주가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게 여기였어요. 올해 4월, 5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오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목표가를 제가 타이트하게 한 2개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올라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8,900원입니다. 8,900원. 이 8,900원이 이전에 저항이 됐고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여기가 반복되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8,900원 전후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1차적인 저항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9,550원 정도 되겠죠. 사실은 9,550원부터 9,700원 사이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변수라고 봅니다. 9,750원 정도 되겠네요. 9,750원 여기까지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이 나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뭐 기대감으로 형성을 해서 1,9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실적이 나오는데 뭐 엄청 잘 나온다 이건 없어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도 역시 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게 되면 뭐 사상 최대 실적은 나와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2023년만 일단 뚫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1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건 LS증권에서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아인스 미디어, 웰 커뮤니케이션즈 두 개 회사를 728억 원에 투자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일단은 연결 실적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인스 미디어는 검색 광고 중심인데 향후 디스플레이 광고로 영역을 확대하고 나이스 평가인 지니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광고주에게 마케팅 분석, 이 컨설팅을 가능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얘기를 하는 거는 14,000원, 14,000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M&A 효과가 이제 가시화가 돼야지만 상향 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14,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분할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현재 시가에 매수 가능합니다. 1,100원 전후, 11,100원 전후, 그리고 11,600원 돌파 시에 목표가는 13,900원에서 14,000원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 드릴까요? 11,100원, 11,600원 이 매수 타이밍이고 목표가는 13,900원. 손절가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잡아야겠죠. 1,500원입니다. 1,500원이 손절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플러스
비만 치료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깨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 그런데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5,100원 이 수준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시장은 일단은 바닥은 다졌어요. 바닥은 다졌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시장에서 바이오플러스가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50억 규모.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매수는 5,250원. 5,250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5,850원, 그 다음에 6,100원 이렇게 매매를 좀 이어가면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만약에 국내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성공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8,700원도 가능합니다. 단기는 아니겠죠. 단기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바이오플러스는 실적보다는 그냥 소폭 매수를 해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하면 어떻게 됐든 비만 치료제는 이슈가 될 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그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EM코리아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일단은 공작기계 완제품 및 부품을 제작하는 공작기계 부문이 있고요. K2, K9, K21 부품, T50 부품, 민항항공기 부품, 요거를 또 방산항공 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력, 원자력, 핵융합 발전 설비를 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뭐 하는 일에 비해서 주가는 뭐 큰 기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충분히 바닥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저항 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3,230원. 그래서 그냥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 매매. 실적이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3,225원 매수하고요. 매수. 하락시 매수인 거죠. 그리고 당일의 저가 있죠. 요 가격 3,150원은 손절가 잡고 중장기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3,900원 있죠. 목표가 3,9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E&A,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고 주가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를 잠깐 보게 되면 리포트가 열심히 나왔습니다. 유안타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볼 때, NH에서는 잔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밸류에이션, 대신에서는 실망을 기대로 바꾸어야 할 때, 뭐 유엔타에서는 이거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3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박스권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박스권은 26,500원부터 27,000원대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대로. 그리고 이거는 매매하는 거를 조금 단순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화. 22,700원 매수, 22,000원 손절가, 26,500원 전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 참고하죠. 그리고 이럴 때를 사실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6,500원만 자꾸 넘어가면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갖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 배제를 하고 말씀을 해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앤피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어제는 종목을 제가 안내해 드렸죠.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불구하고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뭐 다시 뭐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목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목요일 새벽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실적이 M류가 나와요. M류가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번 주 수요일 장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거든요. 여기에 실적이 만약에 나올 경우 주가는 반등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코스피 특히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제가 생각하는 건 내일까지는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830포인트 부근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의해서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으니까 내일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